예, 지난 동영상에서 중산층들이 자신의 생활을 부자학적인 부자가 될수록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신을 변화시켜줘. 일단 호화 결혼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저작극도 하고 욕구 편향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하고 남보다는 나를 더 신경을 쓰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빨리 나가겠습니다. 진도가 이렇게 뒤에가 이제 앞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고 뒤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좀 빨리 나갈 건데 뒤에 이제 그래도 뭐 꽤 되니까 양이 꽤 되니까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신부자 욕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부자 쪽으로 나간다. 여러분도 과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되겠죠. 중산층 왜냐면 물질 욕구보다는 사회적인 욕구에서 이렇게 해서 된다. 부자는 행복한가? 실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캐나다 경제학자 교수가 만든 대로 부자 행복은 별로 관계가 없다. 부유해질수록 행복해지는 게 돈만 가지고 자기가 비교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소득이 1년에 저 정도 10만 달러. 우리로 치면 1, 2억 정도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행복은 정신적인 측면이고 돈에 헉헉대는 부자도 물질적인 측면이다. 행복이란 건 정신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신이고 물질은 정신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물질은 정신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면서 거기서 성취. 여러분 성취감이 뭡니까? 우리 어떤 학생이 1학년 첫 학기에 올 A 플러스를 받겠다. 그러다가 야 그러더니 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본인이 요구하는 거죠. 한 학기를 전부 A 플러스를 받겠다. 그런 성취감. 자아실현과 사회실현을 동시에 충족한다. 경주 최부자학과 유일한 박사감은 뭐 간성철 선생. 오렌 버핏은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지 않다. 돈은 목적이 될 수 없고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가 물질 도구라는 개념에서 제가 쓴 책에 부자언론 2권에 보면 물질 개념이 물질 도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돈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그냥 세상을 사는 데 도구일 뿐이다. 돈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을 주지 않고 돈 자체로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 자체로. 돈이 뭘로 하고 싶은 것을 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돈 자체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돈 자체로 안 되는 일. 제가 주장하는 대로 돈으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체 일 중에 절반 이하, 뭐 20, 30%. 이 세상에 일이 만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이 뭐 수십 가지나 뭐 수백 가지, 그 정도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돈을 가지고 남을 때리고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이런 일은 안 되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좀 많아져야지만 세상이 정상적으로. 그러면 돈은 필요가 그건 아니죠. 돈은 뭡니까? 물질의 양을 측정한 겁니다. 물질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나의 인생 목적은 이건 쭉 읽어보시고 보시면 되고. 비상식적으로 물질을 취하지 말라. 그렇죠? 물질은 정해진 것. 정해진 것은 내가 정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정해진 것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 보면 우리 시급이 좀 싸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소임금을 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보니까 실제 최소임금이 우리나라가 한 5천 몇백 원 정도 되는데 최소임금도 안 주는 직장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리고 최소임금이 너무 작고 최소임금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보다는 최소임금을 한 2배나 3배 정도 올리고 최소임금은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최소임금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최소임금이 정해진 것만. 지금 지구상에서 스웨덴이나 그 벨기에 뭐 룩셈부르크 이런 쪽이 그리고 제일 편안하고 인구도 적죠. 보통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만 일을 하면 편안하게 하루를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인간 노동 생산성이 노동량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로만 하면서 거기에 정해진 일을 하고서 물질을 너무 많이 추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집을 해가지고 수십 개를 해서 자동차 그 엔진 소리를 뭐 전축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 허망한 일입니다. 아무 허망한 일이고 실제 의미가 없는. 시간 활용 만족도를 높여라.
시간은 24시간이고 누구나 다 일주일에 24시간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생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압축을 해가지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여대생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주 중에는 학교를 와는데 한 주 3일이나 안 되면 한 주 4일, 월화수목은 학교로 오고 금토일은 학교를 안 오면 다른 일을 해라. 월화수목은 해서 월화수목은 이제 수업을 많이 1교시부터 수업을 많이 듣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금토일에는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는 알바를 하고 일요일 날은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교회도 가고 근데 그 시간 활용 만족도를 높이려면 여러분이 너무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허비하는 시간은. 제가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하철에서 딱 보면 지하철에서 한 칸이 뭐 많을 때는 뭐 수십 분이 계시는데 수십 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게임 같은 거. 나머지 사람들 그냥 졸고 있어.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고. 저만 그들 다 쳐다보면서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이 한 2분 되는데 한 3정거장, 4정거장 가면 내려요. 한 8분씩이지만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게임은 정신을 그냥 피곤을 줄이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게임을 조금 바둑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바둑이라는 걸 이제 제가 뭐 거의 유일한 취미인데 근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다가 요새는 또 눈이 약간 나빠진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를 좀 멀리 하라서 제가 이제 거의 안 하죠 온라인 게임을. 스마트폰은 더 작은데 거기 가서 게임을 하는 거고 너무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걸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정신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수십 년 다 들은 게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라. 충분히 하고 행동을. 그래서 요새는 이제 조금씩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많이 누르고 있는데 제가 워낙 행동이 빠르다 보니까 근데 행동이 빠른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때 너무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충분히 하다 보니까 행동이 좀 줄어들고 에너지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거를 그래서 일을 요새 늘리지 않고 일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딱 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의 양을 줄여서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뭐 친구들과의 삶, 그 다음에 자기의 취미,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의 사회 경험을 제가 알바와 인턴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돈을 꼭 벌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알바를 통해서 타인들과 남이 시키는 일, 학업이 아닙니다. 장사라는 일이나 뭐 상대편을 이런 그 인턴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려는 관점에서 하라 그래요. 본업은 나의 좋은 일이다. 본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으로서도 교수 직위를 상당히 만족을 하고 우리 여러분도 본업. 그래서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안 되면 중소기업에도 중견기업에도 아니면 본인이 찾아도 되고 내가 세상에 한 것의 값어치를 따지라. 나는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 퇴직을 하면 세계 조직을 만들고 그때는 중산층들을 인정을 하는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 가르쳐드려요. 뭡니까? 중산층 명예. 중산층 명예의 정의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의 값어치를 항상 높이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사회적 인정, 소셜 레코니션이라는데 세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렇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나를 누가 알아줘? 내가 알아줘, 먼저. 빌 게이츠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준호여 회장, 대표께서 서울여자 특강하면서 그랬던데, 빌 게이츠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그랬대.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냥 웃고만 말았는데,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내가 하는 일에 나조차도 자부심 안 가지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 그래서 제가 서울여자 학생이 오래전에 울 학교만 있는 부작.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든 다음에 전국에 수십 개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고, 그렇죠? 자신이 자기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지 그게 발전할 겁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 자수성가 중사주, 동대문 한평의 기적에서 맨주먹에서 기적에서 이분이 서울여자에서 특강을 하셨죠. 패션그룹 형지를 만든 최병호 회장님인데 서울여자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제가 모셨습니다. 뭐 그냥
제가 그 이분의 얘기를 듣고는 편지를 보냈죠. 하나를. 서울여자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강사료도 많지 않은데 특강을 해주실 때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서울여자 특강을 했는데 서울여대 제가 자기가 상고를 나왔는데 대학을 못 나왔는데 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해주신 서울여자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1시간 특강하는데 본인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정말 한때는 성공했다가 실패를 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또 뭐 새로운 일을 해서 그때 본인이 시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옷은 잘 만드는데 안 되는 게 브랜드가 없더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한 2, 3천만 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을 넣어가지고 브랜드를 사가지고 새로운 걸 했다. 브랜드의 이름이죠. 맨주먹에서 패션 거냐. 그 다음에는 많이 했다.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오신 분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패션업 형지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서울여자대학교 우리 학과 학생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추천을 강하게 써줬죠. 우리 학생이 저 1학년 때 부자학들은 누군데요, 교수님? 제가 패션그룹 형제 요번에 취업이 될 것 같은데 최병호 회장님이 면접을 하실 것 같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여대에서 부자학 들을 때 최병호 회장님이 특강 오신 걸 기억해서 그 담당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을 기쁜 마음에 써드리고 제 책을 회장님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산층 논의했고 중산층 풍요론. 제일 중요한 게 부자론, 중산층론, 중산층 풍요론, 그다음 뭐 빈자론 이런 빈부론이 있고 중산층론도 중요하고 중산층 풍요론은 왜 중요하냐? 중산층론의 핵심이 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큰 꿈, 작은 생활. 이거 큰 꿈, 작은 생활을 했죠. 중산층 풍요론입니다. 중산층들이 풍요하게 세상을 살겠다. 풍요로운 뭡니까? 풍요로운 중산층이 되다. 풍요로운 중산층. 풍요로움은 얼마나 있어야 되냐. 여기 보시면 행복할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1년에 7만 5천, 7,500만 원이요. 10만 다 1억이면 충분해요. 우리나라도 요새 1년에 1억이 넘는 그 소득자가 한 30만 명이 넘어.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합하면 1억이 돼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풍요로운 중산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못 되는 거는 정부가 도와주고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풍요로운 중산층. 부자적 중산층 풍요의 중요성. 전 세계 상당수의 부자들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간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자들 정주영 회장, 스페인 자라의 오르테카. 죄송합니다. 중산층의 사고와 행동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중산층의 풍요론. 멋진 중산층.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멋진 중산층, 풍요로운 중산층이 되려면 여러분은 본인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데만 쓰면 충분합니다. 정신물질 균형 포인트에서 정신이 물질보다 우위다. 인생에서 물질의 영향력이 50%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물질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부자학적 금전가치 방정식. 요거는 찍으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좀 반영을 하기를 바랍니다. 금전가치 방정식 제가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욕구, 주거, 식생활, 의복은 한 달 용돈의 10% 이내, 교육비, 취미관계도 10% 이내,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희망욕구의 50% 나머지 예비비. 희망욕구 뭡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의 절반 이상을 누려냅니다. 제가 이 만든 방정식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저를 바꿔가면서. 양복을 산 적이 없고 앞으로도 뭐 저는 정년퇴직이 한 8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양복을 살 생각이 전혀 없고 자동차도 안 사고 뭐 양복 같은 건 뭐 살 생각 없고 그냥 주거는 집이 있으니까 근데 식생활을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하면 되고
교육비는 우리 자녀 교육비인데 우리 아들이 저기 호주를 유학 갔는데 지금 거의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들었고 실제는 돈을 많이 냈죠.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걸 여러 번 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그랬고 그건 좀 들고 나머지는 뭐 별로 되지 않고 제가 취미가 바둑이라는 것은 온라인에서 두면 무료고 오프라인에 가면 우리 그 저기 수유동이나 방배동에 가면 5,000원이면 됩니다. 4,000원. 근데 희망욕구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부작을 키우고 그걸로 통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부작 뭐를 하겠다는 거에는 제가 대부분을 투입을 합니다. 자동차는 안 바꿔도 부작 왜 내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책을 쓴 데 필요한 것은 투입을 하고 만나는 사람을 해서 투입하고 있다. 그럼 예비비는 제가 좀 유지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른 거 내가 택시로 출근을 못하고 학교를 등출 못하고 자가용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건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영어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믿고 영어에 투입을 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내부에 수엘도 있고 영어 학원들도 있고 저는 더 좋은 거 유튜브에서 영어 들을 거면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다 무료에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유튜브를 그냥 들어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들으라고. 그죠? 돈도 안 들고. 요게 중요한 금전가치 방정이지. 중요한 일에만 돈을 투입한다. 근로가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일을 내서 제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일을 내서 월급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다음에 학교를 위한 일들에 중요한 거. 월급을 받는 것이 최고의 물질원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맞벌이를 필수. 맞벌이를 하려면 부부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돼야 됩니다. 부부가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부를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거기서 짜증도 많이 나고 나를 이해해주고 정말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친자매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절친일 수도 있는데 여고 동창생일 수도 있는데 남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조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혼하라는데 결혼의 방해 요소가 두 가지라 했죠. 결혼식 문제하고 집 문제 제가 해결책을 좀 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요새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서 생활화해서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나중에 할 수 있게 제가 부자학 결혼식이라는 아이들을 6년 전에도 제안하고 해보라 하는데 아직도 아무도 안 해봤는데 부자학 결혼식이란 제가 제안한 건데 부자학 연구학회에 공헌을 하면 부자학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결혼식의 주례를 일단 부자학 연구학회가 추천한다. 주례비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부자에게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냥 주례사를 하고 그다음 주례 아무 없고 뭐 선물은 뭐 그건 신랑 신부 신랑이 주면 되고 집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집은 검석에 결혼식은 아주 싸게 그리고 부자 연구학회가 화환을 보내고 우리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실제 실행을 해보려 했더니 학생들이 웃고 말해서 그런데 언젠가 한번 실행을 하고 저는 몇 번만 해서 보여주고는 다른 사람들 해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맞벌이는 필수고 그 다음에 소득원을 다변화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자 지향, 애플런트 오리엔테이션. 부자를 좋은 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이제 좋은 부자는 부자라고 표현하고 나쁜 사람들은 물질 소유자라고 표현합니다. 부자를 사고의 중심에 두고서 욕구를 확대시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부자 지향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좋은 부자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자지향 2.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천국행을 정말로 많이 내고 대통령 되기에 제일 조금 쓰겠다 그랬죠. 미국에서. 참된 사랑, 특출한 지성, 재능, 영원한 재능. 돈이라는 건 중요한 문제 아니고 수치가 그렇답니다. 정신적인 측면이 물질적인 측면보다 중요하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